우리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인 눈. 하지만 매년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는 사람 중 안과 검진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뚜렷한 증상이 없어도 예방을 위해 건강검진이 필요하듯이 눈도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눈은 건강하십니까? 눈에 건조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냥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눈을 항시 감아 있어야 되고. 너무 뻑뻑하면 따가워요, 눈이. 건조하고 따갑고 눈물약을 수시로 넣어야 그나마 좀 괜찮은데 그게 쉽게도 말라버려요. 눈은 스마트폰, PC, 전자기기 사용, 근거리 작업, 독서 등의 영향으로 사용량이 많아 노화도 빠르게 진행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시신경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이상이 생기면 여러 안과적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안구 건조증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오늘은 안구 건조증의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 김정희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구 건조증은 사실 단순한 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면 눈물샘이 있고 기름샘이 있습니다. 근데 이 눈물샘과 기름샘의 기능이 떨어져서 눈물과 기름이 분비가 되지 못해서 눈이 건조해지면서 통증을 느끼는 걸 안구 건조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눈물샘과 기름샘의 기능이 떨어졌는지가 사실 안구 건조증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눈물샘과 기름샘에서 눈물의 재료와 기름의 재료는 눈에 더 단 1%도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눈물샘과 기름샘의 모든 눈물과 기름의 재료는 누가 만드냐면 우리가 자연에 있는 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시거나 공기를 호흡을 하게 되면 이 오장부에서 만들어서 눈에 다 공급이 돼요. 만약에 이 오장부에서 눈물샘과 기름샘의 재료를 100을 만들어서 100만큼 보내주면 당연히 100을 분비시킬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오장부에서 눈물샘과 기름샘의 재료가 60밖에 안 가는데 100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무에서 유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장부 기능이 떨어져서 눈물샘과 기름샘의 재료가 공급이 안 되면 당연히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첫 번째가 눈물과 기름의 재료도 오장부에서 만들어주지만 눈물샘에 있는 세포와 기름샘에 있는 세포가 일을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영양분이 필요한데 그 영양분 또한 당연히 오장부에서 만들어서 공급이 돼야 돼요. 즉 오장부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눈물샘과 기름샘의 세포 기능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재료 자체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눈물 분비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때는 반드시 오장부를 좋게 만들어서 영양을 공급시켜 주게 되면 눈물샘과 기름샘의 세포가 튼튼해지고 재료가 충분히 공급이 되면서 눈물량이 정상을 찾아가게 됩니다. 나무에 비유하자면 오장부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뿌리이고 눈은 가지 중에 한 개인 건데 이 가지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뿌리를 봐서 뿌리를 치료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예후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자들도 느끼실 거예요.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내가 몸이 너무 피곤하거나 과로했을 때 더 심하다는 걸 대부분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거나 했을 때 눈이 건조한 것이 줄어든다는 것을 충분히 느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안구 건조증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하게 환자분들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안구 건조증의 대표 증상이 통증이에요. 왜 통증이냐면 오장부에서 눈으로 가는 영양이 60밖에 안 되면 우리 눈은 100만큼 일을 안 하고 60만큼만 일을 해서 눈을 보호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실 안구 건조증은 보호작용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양이 60밖에 안 가면 우리 눈은 100만큼 일을 안 하고 60만큼만 일을 해서 눈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일부러 눈을 아프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건조증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통증인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아프지 않으면 눈을 감지를 않아요. 아프지 않으면 쉬지 않지 않습니까? 아파야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눈을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안구 건조증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몸에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를 살짝 걸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한마디로 안구 건조증이 오고 내가 눈이 아프다는 소리는 눈이 지금 피곤한 상태니까 이제 눈을 감으라고 우리 몸의 친절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구가 눈이 건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우리 눈이 시키는 대로 사실은 눈을 감고 몸을 쉬게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눈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계속 눈을 쓴다든지 몸을 휴식을 취하지 않고 예를 들어 술을 마신다든지 담배를 피운다든지 과로를 계속해서 몸을 혹사시키게 되면 더 큰 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면 쉬어야 됩니다. 이게 보호작용이라는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이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이건 병이 아니고 내 몸에서 친절하게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 몸은 너무나도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안구 건조증 사실은 치료 안 하고 그냥
눈이 아플 때 눈을 식히는데 눈을 건드리지 않고 눈 감고 푹 쉬면 대부분이 저절로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으로 몇 년간 고생을 한 김다연 씨는 요즘 눈이 너무 편해져 신기하기만 합니다. 항상 눈에 느껴지는 불편함과 통증으로 눈이 빨리 필요해져 일상생활이 매우 불편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그런 증상이 없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항상 이제 매월마다 안과를 다녔고 안과를 갈 때마다 안구 건조증이 심해지고 그것 때문에 시력이 저하됐단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걸 다니면서 길 가면서도 놓고 할 정도로 눈이 많이 뻑뻑했거든요. 맨 처음에는 문제는 눈이 문제였는데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좀 눈만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삶에 활력이 좀 생긴다 해야 되나? 그런 게 생겼어요. 그래서 원장님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이게 눈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 오장육부에 관한 이렇게 기능을 다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눈까지 좋아지게 만드는 뭐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사실 저도 잘 안 믿었거든요. 그게 뭐 눈만 치료하는데 무슨 이게 기능 관련이 있나 이런 생각했는데 계속 옆에서 침을 맞고 약을 먹고 하다 보니까 전에 어떤 변화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눈을 떴을 때 눈이 맑다는 거. 그 다음에 눈물약을 지금 안 넣고 있어요, 제가. 이게 뻑뻑하다는 느낌이 있어야 계속 넣는데 이게 그런 걸 못 느끼니까 자연스럽게 눈물약을 안 넣어도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피곤한 건 좀 어떤 것 같아요, 요즘에? 피곤한 건 전보다 덜하고요. 좀 덜한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그럼, 지금 생리양이 예, 예. 전보다 좀 작아졌고. 작아졌어요? 네, 그리고 피가 맑아요. 맑아요. 네, 그리고 생리통이 없어요. 생리통, 이번에 생리통 없었습니까? 네네. 아, 그래서 생리통이 없어서 있는지 몰랐어요. 이건 정말 좋은 현상이에요. 네네. 머리도 약간 맑아졌을 것 같은데, 그러면? 네, 머리가 맑아지니까 눈이 맑아져서 예. 일할 때 사실 실수를 안 해서 그게 제일 감사해요. 그렇죠. 네네. 옛날 좀 실수가 잦았었죠.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면서. 찾았었고 자주 깜빡하고 또 제가 컴퓨터를 보는 그 업무다 보니까 예, 예. 그 같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이게 스트레스 덜 받게 됩니다. 이 몸이 건강해지면. 네.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라는 게 주위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중요하다는 거 제가 근데 설명드렸잖아요. 네네. 예, 그게 내가 강해지면 누가 똑같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네네. 잘 넘어가요, 그냥. 그렇죠? 내가 막 피곤해 죽겠는데 누가 뭐라 하면 얼마나 짜증납니까? 네. 그렇죠? 근데 내가 맞아요. 아픈 데 없고 체력이 좋으면 누가 뭐라 하면 그냥 하고 맙니다, 그냥. 그렇죠? 그렇게 앞으로 더 많이 좋아질 거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은 그 네네. 태음인 혈자리에 네네. 약침을 좀 놓을 거거든요. 아, 네네. 약침도 놓고 침도 좀 맞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시죠.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8월 12일 날 안구 건조증으로 내원하셨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환경이 너무 많으셨어요. 안 좋은 일도 많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우울증으로 많은 고생을 하셨고 우울증 약도 좀 많이 예전에 지금은 아니지만 많이 복용을 하셨고 그 다음에 공황증 증상도 불안 초조한 증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막 그 불안하다 보니까 심장이 두근거리고 잘 놀라고 하는 증상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에너지가 없던 상태였기 때문에 만성 피로가 있으셨어요. 그리고 생리통이 심한 편이셨고 그리고 당연히 머리도 맑지 못하였고 그 다음에 소변도 좀 시원하게 못 보고 입이 굉장히 마른 상태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이분 체질은 태음인이셨기 때문에 태음인에 맞는 침과 한약으로 치료를 해서 그 결과 에너지가 채워졌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에너지가 채워지게 되면 가장 먼저 느끼는 게 피로한 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감이 많이 감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오장부가 좋아져서 오장부가 건강해지면 몸과 마음이 같기 때문에 마음이 같이 건강해집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피곤하고 막 아플 때 누가 뭐라면 얼마나 짜증납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내가 피곤한 것도 없고 건강하고 체력이 좋을 때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별 스트레스를 안 받게 돼 있어요. 즉 내가 몸이 안 좋아지면 사소한 일에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몸이 더 나빠지고 몸이 나빠지니까 더 스트레스를 받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셨습니다.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분이 체력이 오장부를 좋게 만들어서 체력이 좋아지고 아픈 데가 줄어들다 보니까 에너지가 생기다 보니까 몸이 건강하니까 사소한 일에 스트레스를 잘 안 받게 되고 그러니까 몸을 좋게 만들어서 이런 순순환으로 몸과 마음이 움직이게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연 씨는 침 치료와 약침 치료를 함께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치료를 받고 나면 눈이 더 맑아진 것 같아 다연 씨는 치료를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약침 치료는 순수 한약 성분을 정제한 약침을 경혈에 주입해 한약과 침의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치료법인데요. 이렇게 환자에게 맞는 맞춤별 치료로 눈과 전신의 건강까지 살펴봅니다.
그녀가 빠지지 않고 꼭 챙겨 먹는 한약은 환자 개개인의 체질에 맞춰 처방돼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현 씨는 한약 치료를 통해 안구 건조증도 좋아졌을 뿐 아니라 몸이 전체적으로 다 건강해진 것 같아 요즘 일하는 게 즐겁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걸 지금 많이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집중도 잘 안 되고 그게 저를 항상 탓했거든요. 그게 제 정신력의 문제다 생각했는데 정신력만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몸이 좀 받쳐줘야 정신도 따라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느끼니까 좀 지금보다 몸이 더 좋아지면 활기를 찾아서 좀 배우고 싶은 것도 배우고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늘리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네네. 안구 건조증을 10년간 앓았던 이동분 씨는 여러 가지 증상으로 사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었던 환자였습니다. 안과 질환뿐만 아니라 두통에 직장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려 하루하루가 행복한 마음뿐입니다. 오기 전에는 눈에 건조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냥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눈을 항시 감아 있어야 되고, 그래도 직장은 다녀야 되니까 눈을 항시 감아 있어야 되고, 근데 또 좀 있으니까 막 뭐 이마도 건지럽고 막 두통도 심하고 막 눈이 막 완전히 막 눈이 땡기는 게 막 완전히 쪼아들면서 막 너무너무 눈이 따갑고 막 그래서 도저히 뭐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또 사실은 다른 한의원에 갔었어요. 갔는데 약을 3개월 정도 먹는데 아무 효과가 없더라고. 그래서 여기는 제가 우연히 여기 와가지고 안과 와가지고 제가 우리 남편하고 같이 여기 들어왔는데 체질상 이렇게 약을 지어준다더라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남편은 원장님한테 가셔서 사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이제 오장육부고 모든 게 다 좋아져야 눈에도 저는 몰라서 눈에도 영양이 가야 눈이 뭐 좋아진다며 그러더라고. 약을 좀 지면서 침을 하루에 뭐 처음에는 침을 한 6번 정도 맞아야 빨리 효과가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원장님 말 듣고 약지 달라고 이래가지고 이제 계속 다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반갑습니다. 일단 눈 건조한 거는 처음에 비해서 어때요, 어머니? 처음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많이 좋아졌죠. 건조한 게 많이 줄었죠, 어머니? 네. 한 몇 프로 정도 요즘에는 좋아진 것 같아요, 처음에 비해서? 처음에 비해서는 완전 80% 거의 다 좋아졌는데. 예, 약간 남아있긴 네. 하고. 알겠습니다. 8, 90%는 좋아진 거죠? 네네네. 직장에서 스트레스는 좀 어떻습니까? 요즘은 좀 짜증이 좀 덜 나서 스트레스 많이 안 받죠. 그렇죠, 어머니? 불안감도 별로 없고. 다 낫더라도 예를 들어서 눈이 좀이라도 뭐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든지 뭐 과로했다든지 해서 눈이 좀 따가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와서 그때는 와서 침 한 번 맞아주면 금방 낫거든요, 어머니. 네네네. 꾸준히 오세요. 예예예. 잘 치료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분은 근데 굉장히 오래되셨어요. 2022년도 4월 18일 날 오셨거든요. 1년이 넘으신 분입니다. 이분은 안구 건조증이 10년 이상 되셨고, 그리고 처음에 표현하시기에 두통이 너무 심해서 막 돌 것 같다는 표정을 하셨어요. 표현을 쓰셨어요. 그리고 직장에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긴장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피곤하셨고, 소화도 안 됐고, 머리도 아프고, 머리도 맑지 못하고, 그 다음에 불안, 초조, 우울하고, 심장이 정중증이라고 해서 심장이 많이 두근거리고, 눈도 굉장히 많이 침침하고, 눈이 피곤한 걸 굉장히 많이 호소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 앞이랑 비슷하지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 너무 불안하다. 직장에서 너무나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직장을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에요. 생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무 힘들지만 계속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셨습니다. 직장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치료하고 나서 직장이 바뀌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가 안구 건조증하고 사실은 이 우울증이 같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에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면 눈은 스스로를 아프게 만들어서 에너지를 덜 쓰게 하고, 우리 몸 전체도 어떤 방어작용이 작동을 하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출근을 해서 하루에 100만큼 에너지가 필요해요. 이분 같은 경우에. 그런데 오장부에 60밖에 생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60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100만큼 일을 하게 되면 큰 병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에너지가 60밖에 없으면 100만큼 일을 안 하고 60만큼 일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로 하는 게 일부러 기분을 우울하게 만들어 버려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기분이 좋으면 에너지를 쓰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기분이 좋으면 밖에 돌아다니고 싶고 일도 더 열심히 하고 싶고 에너지를 쓰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이렇게 몸이 나쁜 상황에서 기분이 좋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에너지가 없는데 에너지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은 일부러 기분 우울하게 만들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우울하면 일을 안 하게 돼요. 쉬게 되고 에너지를 덜 쓰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에너지가 떨어져서 기분이 우울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눈을 치료하기 에너지가 좋아졌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60에서 100이 생겼어요. 그러면 체력이 좋아지게 되면서 당연히 에너지가 100이 되니까 이제는 에너지를 쓸 에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아다니고 싶고 일도 더 열심히 하고 싶고 하면서 기분이 같이 좋아졌던 겁니다. 오늘 동분 씨는 매선 치료를 받는데요. 매선 치료는 침을 맞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도 녹는 실이 사상 치질침을 맞는 같은 혈자리에 자리해 계속 침을 맞고 있는 효과를 주는 치료라고 합니다. 침을 꽂아놓고 생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침을 20분 정도 놓고 뺄 수밖에 없는데 이 매선요법의 가장 장점은 뭐냐면 이 매선이라는 것은 의료용 실을 우리 몸의 혈자리에다 꽂아 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실이기 때문에 꽂아 놓더라도 별 이물감이 없고 3주 뒤면 녹아 없어집니다. 하지만 3주 동안 혈자리를 계속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3주, 그러니까 계속 침을 맞고 생활하는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안약을 통째로 5통을 넣었어요. 5통을 넣었는데 이제는 그냥 안약을 안 넣으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요. 모든 게 다 좋아졌어요, 지금은. 저는 지금 일하면서 너무 짜증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랬는데 불안정 이런 게 너무 많이 있었는데 이 약 먹고 침 맞고 완전히 날아갈 것 같아요. 몸이 너무 가벼웠어요. 옛날에 일할 때는 몸이 막 통증도 오고 억수로 몸이 무거웠는데 지금은 너무 가볍고 날아갈 것 같아요. 나이가 이제 60 넘어 들어가잖아요. 이제 나이가 들면 이게 안 아픈 것 같아도 또 아프고 또 여기 또 백 나고 이래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여기 또 꾸준히 다니면서 멀리 여행도 못 가는 그런 것도 좀 가고 싶고 친구들도 좀 만나고 싶고 그냥 그런 마음이 있어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은 괜스레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같은데요. 박지연 씨의 발걸음은 가볍기만 합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눈통증에 우울감까지 겹쳐 몸과 마음이 힘들기만 했는데요. 지금 그녀가 이렇게 밝아진 이유는 한의원에서의 꾸준한 치료 덕분입니다. 3년 동안 그녀를 괴롭힌 안구 건조증과 통증은 다른 병원에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지만 낫지 않아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다고 하네요. 일단 눈알이 빠질 것 같이 아프고 눈이 막 열이 나요. 그리고 시야가 위에 뭐가 막힌 것 같아요. 위에 이래 뭐가 막힌 것 같고 머리도 멍하고 또 눈이 아프니까 앞이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고 막 거미줄 같은 게 있는 게 왔다 갔다 막 검은 실타래 같은 게 막 휙 올라갔다가 이러고 우물우물하고 그러니까 이제 글자도 잘 안 보이고 네 그리고 머리는 항상 아파요. 머리가 아프고 막 눈이 묵직하고 3년 전인가 눈에 충혈이 한번 왔어요. 시필줄도 자주 터지고 왔는데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되니까 대학병원하고 다 돌아다녔어요. 유명한 안과 이런 데 다 가갖고 겨우 6개월 만에 이 눈을 나섰어요. 빨갛게 충혈된 그걸 6개월 만에 겨우 나섰는데 그러고 나서 안구 건조증이 온 거예요. 병원은 이제 더 이상 가기 싫은 거예요. 안과는 가봐야 아마 안약만 자꾸 주고 더 이상의 뭐 방법은 없다. 또 뭐 나중에 뭐 수술 이런 거나 이러는데 제 눈은 또 스트레스생으로 또 온 거라서 수술할 정도는 또 아니라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스트레스를 완화하지 않으면 10년 안에 실명이 될 수도 있다. 이래 말하는데 그날 와서 너무 절망적이더라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눈 아픈 거는 좀 처음에 비해서 어떤 것 같아요, 어머니? 처음에는 눈에 이제 열이 많이 나고 예, 막 예. 이게 막 빠질 듯이 아프고 그랬는데 예. 그런 거는 한 90% 좋아진 지금으로 것 좋아진 같아요. 것 같아요. 이거 좀 생각보다 빨리 좋아진 겁니다. 눈도 약간 맑은 느낌 좀 있나요? 예, 눈이 맑고 일단 머리도 맑고요. 머리가 맑아졌죠. 그리고 눈에 힘이
막 빠지는데 그 눈에 힘도 들어오고요. 눈뜨기 편하죠, 어머니. 예. 그렇죠? 체력이 좋아져야 에너지가 네. 생겨야지 다 좋아지거든요. 눈이 네. 어쨌든 눈으로 가는 에너지가 없는 거기 때문에 오늘 제가 침 놓고 반응을 좀 볼게요. 예, 이게 알겠습니다. 침 맞고 눈이 좀 바로 편해진지 아닌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머니.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침 맞으러 가시죠. 예. 예. 저희는 일단 안과 질환 같은 경우는 눈을 보는 게 아니라 오장부를 치료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오장부를 치료할 때 사상의학을 통해서 오장부를 치료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상의학 자체가 오장부 치료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오장부가 좋아졌을 때는 눈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몸이 다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장부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눈에만 영양 공급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눈도 쓰고 사실 뇌가 제일 많이 씁니다. 뇌도 쓰고 팔다리 다 쓰지 않습니까? 그럼 이 오장부가 좋아지게 되면 눈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몸이 전체가 다 좋아지면서 눈 때 몸의 일부라서 같이 좋아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지연님 같은 경우는 체질 감별을 했을 때 저희는 일단 침으로 체질 감별을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문지를 통해서 태음인으로 판단이 되어서 태음인 사상 정침을 놨어요. 그거 있을 때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태음인으로 침으로 태음인인 걸 확인을 하고 태음인에 해당되는 침과 한약과 약침과 매선으로 오장부를 좋게 해서 눈을 건강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사상의학은 사람을 태양인, 소양인, 소음인, 태음인 네 가지 체질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생리와 병리를 파악한 체질의학입니다. 자, 이 사상의학이 왜 눈 안과 질환에 너무나 좋냐면 일단 제가 몇 번 설명했지만 오장부에서 눈으로 가는 에너지가 부족해서 눈에 병이 생기고 눈물량과 눈물샘과 기름샘의 기능이 떨어지는 건데 즉 에너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에너지를 보충시켜 줄 때 가장 뛰어난 학문이 사상의학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이 다 타고날 때 강한 에너지가 있고 부족한 에너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몸의 에너지를 정하는 것은 부족한 에너지가 우리 몸의 건강을 정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심장이 튼튼하고 간이 튼튼해도 콩팥이 없으면 죽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심장이 튼튼하고 간이 튼튼해도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까? 즉 내 몸을 정하는 것은 내 몸의 가장 약한 에너지인데 이 사상의학은 그걸 찾아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에너지가 가장 부족한지를 찾아내서 그걸 보충하는 학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떨어졌기 때문에 눈으로 가는 에너지가 떨어져서 건조증이 생긴 거고 녹내장이 온 거고 그 에너지가 떨어지다 보니까 피곤했던 거고 그리고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기분도 다운이 될 수밖에 없어서 불안, 초조, 우울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상의학으로 이 사람의 가장 부족한 에너지를 찾아내서 그걸 침과 한약과 약침 등으로 보충을 해줘서 에너지를 채워줘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 드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료가 끝나면 항상 침 치료가 이어집니다. 침 치료는 안구 주위의 혈액순환과 인체 기혈순환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눈과 관련된 경혈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얼굴과 손, 발 등에 있는 경혈점을 활용합니다. 눈이 통증이 지금 다 사라지고 일단은 밝고 이렇게 좀 약간 어두웠다는 게 확 다 보여요. 싹 다 보이니까 일부러 요즘에 막 머리띠도 일부러 해가지고 막 더 많이 보려고 막 이러고 기분이 좋아요. 한갑 넘어가고 이게 웬 복인가 싶어요. 그래 뭐 매일 저는 막 그냥 여기서 치료를 끝까지 다 받고 꼭 몸이 회복해서 정말 정상적으로 살고 싶습니다. 눈의 기능은 오장부 기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눈이 불편하다고 해서 눈에 좋은 행동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오장부를 한번 자기가 궁금해하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장부를 좋게 하는 모든 행동은 눈을 다 좋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굳이 병원에 안 오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과로같이 오장부를 나쁘게 하는 모든 행동이 내 눈을 병들게 만들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그것을 개선해 보면 안과 질환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안과 질환뿐만 아니라 불안, 초조, 우울한 거라든지 이런 정신적인 증상들도 많이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눈 건강을 소홀히 하거나 잘못된 눈 건강 습관을 지니고 있다면 시력 손상이나 눈 질환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눈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의 관심과 관리가 그만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속적인 실천이 필요할 때입니다. 인체의 기둥인 척추 건강은 고령화 시대를 건강하게 살기 위한 중요한 조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80% 정도는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척추 질환을 경험해 보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척추는 건강하십니까? 이제 다리에 점점 힘이 빠지고 걷지를 못했어요. 허리부터 해가지고 다리가 저리고 시리고. 이게 되게 아프면 옆으로 들어놓도 못하고 다리 자다가 지가 나고 잠도 못 자고 막 목이 이렇게 빠진 것처럼 쭉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목을 뒤로 제끼면 굉장히 아팠어요, 뒤에가. 우리 몸의 중심축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척추에 문제가 발생하면 일상적인 활동조차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퇴행성 변화로 인해 장년층과 노년층에서 주로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잘못된 자세나 생활습관, 스포츠 활동으로 인한 손상으로 20, 30대 젊은 층에서도 척추 질환이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척추 질환과 그 치료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질환은 크게 퇴행성하고 외상성으로 생길 수 있는데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척추 질환의 대부분은 퇴행성 질환입니다. 크게 디스크 질환과 그다음에 협착증 질환으로 나눌 수 있는데 디스크 질환 중에 제일 흔한 것이 디스크 탈출증입니다. 디스크 탈출증은 우리 달아있는 타이어가 터지듯이 달아있는 디스크가 터져서 신경을 눌러서 생기는 증상을 디스크 탈출증이라 그러고 신경이 가는 것들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좁아져서 그 좁아진 거에 의해서 증상이 생기는 것을 척추 협착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척추 질환이 생기는 원인은 다양한데요. 약간 환자분들이 타고났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대부분은 자세라든지 잘못된 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과도하게 허리를 쓰는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은 허리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타나는 증상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일단 다리 쪽에 하지 통증이나 허리 통증, 엉덩이 통증, 그다음에 이것이 목 쪽에 생기는 경우는 팔 쪽에 방사통이나 경추통, 심한 경우는 팔다리 마비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병도 마찬가지로 척추 질환 역시 초기, 중기, 말기로 이렇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초기 같은 경우는 간단한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로 주사치료 같은 걸로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중기가 넘어가게 되면 이런 것들이 효과가 떨어지게 되는데 그때는 척추 시술이나 다른 치료들을 고려할 수 있고 시술이나 보존적 치료에도 호전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가을바람이 상쾌하게 느껴지는 화요일 아침, 양산에서 부산까지 진료를 받으러 온 강정숙 씨는 이른 아침부터 바쁘게 서둘러야 하지만 마음만은 너무나 편하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허리 수술을 받은 후 그녀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래 양산에서 2번 시술을 받았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는데 2번째 받고 나서는 이제 다리에 점점 힘이 빠지고 걷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허리부터 해가지고 다리가 저리고 시리고 그래가지고 오니까 늦지 않게 자랐다고 이게 조금 늦었으면 연구 장애가 남을 정도로 신경이 많이 눌려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앉으면 일어나지 못했고 계단을 못 다니고요. 되게 걸어갈 때도 이렇게 보면 술 취한 사람 같아요. 비청이청 다리가 비틀비틀. 근데 마침 제가 무릎 때문에 그런 줄 알고 통증 클리닉을 다녔는데 거기 선생님이 이거는 무릎이 문제가 아니고 허리다. 그래서 이 선생님을 소개를 받아서 여기로 오게 됐거든요. 네. 아유, 잘 지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때 3월 초에 수술하고 2월 말에 목 수술하고 일주일 뒤에 허리 수술했다 그죠? 네. 그럼 좀 증상 어떠십니까? 뭐 손은 아직 저림은 조금 남아 있는데 예. 쓰는 데는 아무 문제 없고요. 예. 다리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막 많이 활동하고 이러면 예. 저녁에 조금 약간 저림기는 예. 있는데
지금 솔직히 말하면 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뛸 수 있는 너무 그 정도로 예, 좋아졌어요. 예, 걷는 데는. 점점 더 좋아지실 겁니다. 그 왼쪽 사진 보시면 그때 5번, 6번하고 6번, 7번에 하얗게 된 게 신경이 시들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 힘 빠지고 팔도 저리고 이제 팔에도 힘이 빠지고 하셨던 거고, 수술하고 나서 신경도 이렇게 많이 펴지고 신경에 있던 붓기도 많이 사라진 모습입니다. 허리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여기에 이제 4번, 5번 뼈가 이렇게 이제 어긋나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 그럽니다. 전이증이 있었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어긋나서 여기에 신경이 많이 눌려 있었고, 요 위에도 신경이 이렇게 눌려 있었거든요. 여기 이제 수술하고 찍은 사진을 보면은 여기 뼈가 어긋나고 협착증이 있는 데는 나사못으로 고정해서 신경을 튀어넣고, 2번, 3번은 신경만 이렇게 튀어나와서 해결했습니다. 그래도 일주일 상간에 치료를 하고 빨리 회복이 되신 것은 이제 내시경으로 치료를 잘 했기 때문인 것도, 본인이 또 관리 잘 하시고 운동도 잘해서 점점 더 좋아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아유, 정말 감사하죠. 정말. 네. 지금처럼 운동 열심히 하시고 자세만 바로 하시면은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재발 안 되고 생활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강정수 환자분은 다리 방사통과 다리 마비 증상뿐 아니라 팔의 방사통, 팔의 마비 증상으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통증의학과에서 수차례 통증 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계속 지속되어서 내원을 하셨고요. 그래서 경추 MRI와 요추 MRI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경추 MRI부터 보면은 경추 5번, 6번과 6번, 7번 사이에 협착증과 디스크 때문에 신경이 이렇게 눌리고 하얗게 변생된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경추 신경이 시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증상이 지속되면은 상지 통증뿐 아니라 상하지의 마비까지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목에는 경추 5번, 6번, 6번, 7번의 협착증과 그에 의한 척수병증이 있어서 수술을 결정을 하였고요. 좁아져 있는 5번, 6번과 6번, 7번의 신경 통로가 수술 후에 이렇게 잘 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추의 단면을 자른 것을 보면은 여기가 경추 5번, 6번이 됩니다. 많이 좁아져 있고 이렇게 하얗게 신경이 시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수술 이후에 5번, 6번이 중간에 있는 이제 신경도 펴지고 양쪽의 신경 공간까지 넓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6번 심했던 6번, 7번도 마찬가지로 많이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중간에 있는 신경과 양쪽 신경근들이 많이 풀려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수술 이후에 허리 증상과 양아지 방사통, 다리 마비도 수술 후에 많이 호전이 되어서 수술 전에는 혼자 걷기가 힘드셨는데 수술 직후에 혼자 걸으시고 수술하고 일주일 뒤에 퇴원하셔서 일상생활이나 운동을 하고 계시고 많이 좋아진 케이스입니다. 경추와 요추의 심한 병변은 수술적 치료로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허리를 잘 펴고 중간에 정긴검진을 받고 꾸준하게 물리치료 등을 받으시면서 꾸준하게 관리를 하여야지 다른 마디의 재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는 정숙 씨는 그래서인지 요즘 더 몸이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수술 후 재활 치료는 수술 부위 주변 조직의 재생을 촉진하고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도수 치료는 교정과 통증을 동시에 개선시켜주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수술 이후에 환자분들께 강조하는 게 바른 자세로 걷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이 오랫동안 통증으로 잘못된 자세로 걷고 잘못된 자세로 생활하시기 때문에 혼자 교정하기는 많이 힘듭니다. 이것을 도수치료라든지 물리치료 등을 통해서 자세를 교정하고 바른 운동을 배우고 실행을 한다면은 좀 더 척추 관리를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첫날 목을 먼저 했는데 정말 젓가락질을 못 했는데 뒷날 바로 젓가락질이 가능했고요. 허리 수술하고 나서 이틀째 되던 날부터 다리 걸을 수가 있게 됐어요. 여행 가서 좀 많이 걷기도 하고 그러고 싶고, 사실 요즘 어디 가더라도 무조건 차로만 가지 걷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걸어서 여행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는지 얼굴이 밝지 못한 석종근 아버님은 함양에서 이곳까지 허리 수술을 받으러 왔습니다.
척추 협착증 진단을 받고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지만 통증이 나아지지 않아 무척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부산까지 오게 된 그의 사연이 궁금해집니다. 내가 여기 살다가 함양에 이사를 가고 이사 간 지가 4년밖에 안 됐습니다. 앞전에 한 2년 전에 다리 수술을 받아갖고 또 올라갔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요번엔 또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허리가 너무 아파갖고 잠을 못 자기는 자다 보면 막 다리에 쥐가 나고 그런 게 이제 병원에 뭐 다른 데도 몇 번 이제 주사 맞아 댕기고 갔는데 그래갖고 안 된다 해갖고 큰 병원에 가라 하고 그래 이제 내가 봤던 데를 내려오니까 저 원장님이 좋은 데 소개시킨다 그러면 내가 요번에 원장님을 소개시키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수술하게 됐습니다. 이게 되게 아프면 옆으로 들어놓도 못하고 다리 자다가 쥐가 나고 안 되니 쥐가 나고 막 일나 앉아도 잠도 못 자고 막 자다가 앉아가고 막 내가 주물러도 안 되는 기라. 나는 기대가 지금 크죠. 아이고 뭐 이래 아파 사다가 수술하면 안 괜찮겠나 싶어갖고 지금 기대가 큰 기래요. 마음이 홀가분하지 이제 수술하려고 하니까. 아유, 예. 아이고, 준비하고 계시다, 그죠? 예. 아유, 배 많이 고프시죠? 네. 참아야죠, 어쩌겠습니까? 예, 좀 이따가 저희 해결할 거고, 4번, 5번은 협착증하고 뼈가 어긋나 있어서 거기는 나사못 박는 유압술을 할 거고요. 3번, 4번은 협착증만 심해서 그 신경만 드는 감압술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수술 시간은 2시간 반 전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쪽 다 해결해 드릴 거고, 뭐 고정해 놓고 관리만 잘 하시면 괜찮을 겁니다. 알겠지? 다리 증상은 많이 편해지실 겁니다. 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술방에서 뵙겠습니다. 예. 석종근 환자는 하지 방사통이 있으시면서 걸을 때 다리가 터질 듯한 통증이 있으셔서 오래 못 걷고 채 5분 가다가 쉬어야 되는 통증으로 내원을 하였습니다. 집 근처의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수차례 통증 주사를 맞았지만 크게 호전이 없어서 6개월 동안 보존적인 치료를 하다가 저희 병원에 내원하여서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엑스레이에서 보면은 이 요추 4번과 5번이 뼈가 어긋나 있는 전방 전이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뼈가 어긋나면 뼈가 놀기 때문에 이쪽으로 협착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찍은 MRI를 보게 되면은 뼈가 어긋나 있는 4번, 5번이 이쪽에 앞쪽에 디스크와 뒤쪽에 인대들이 두꺼워져서 신경이 많이 좁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 3번, 4번 같은 경우는 아랫마디처럼 뼈가 어긋나 있지 않지만은 뒤쪽으로 디스크와 뒤쪽에 인대들이 두꺼워져서 협착증의 확인이 됩니다. 수술 전 혈압을 재며 마지막 점검을 받는 석종근 아버님. 지금까지 받은 여러 가지 치료가 효과가 없어 드디어 오늘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수술 후에는 통증 없이 편하게 잠을 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자분은 요추 엑스레이에서 보면은 4번, 5번 엑스레이에서는 뼈가 어긋나 있는 전이증이 이렇게 관찰이 됩니다. MRI에서 4번, 5번에 뼈가 어긋나 있으면서 앞쪽에 디스크와 뒤쪽 인대가 두꺼워진 협착증을 볼 수가 있고요. 위에 3번, 4번 같은 경우는 뼈는 어긋나 있지 않지만 협착증이 심한 걸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3번, 4번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협착증만 있기 때문에 내시경으로 뒤쪽에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물을 제거하는 감압술을 시행을 할 거고요. 4번, 5번 같은 경우는 협착증뿐만 아니라 뼈가 어긋나 있는 전이증이 있기 때문에 감압술을 시행하고 안에 디스크를 다 이제 끄집어내고 인조뼈를 넣고 4번, 5번을 고정하는 유압술을 할 예정입니다.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을 하는데요. 이 수술은 허리 부위에 작은 구멍을 내어 한쪽에는 내시경 카메라로 시야를 확보하고 다른 한쪽에는 수술 도구를 삽입해 고배율 내시경을 통해 병변을 정확하게 확인하면서 두꺼워진 인대와 뼈 일부를 제거해 좁아진 신경 통로를 넓혀주는 수술입니다. 작은 구멍만으로 수술이 진행돼 출혈도 적고 흉터도 작을 뿐 아니라 입원과 회복 기간이 짧아 일상 복귀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추 4번, 5번 전이증과 협착증은 감압술과 유압술을 하여서 고정을 하였고 3번, 4번 협착증은 감압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감압술과 고정술을 시행하였고 환자분 증상도 많이 호전될 것 같습니다. 아마 수술 전에 오래 못 걷고 통증이 심하셨는데 통증도 많이 호전되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수술 직후에는 허리를 숙이거나 양반다리에서 앉거나 허리에 무리가 닿는 행동은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한 달 뒤부터는 일반적인 근력 운동과 재활 치료를 통해서 근력을 높이고 바른 자세를 통해서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지 재발이 안 되고 건강한 척추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 직후에 외래에서 정기적인 경과 관찰을 하게 됩니다. 유압술 같은 경우는 뼈가 완전히 붙어야지 해결이 되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는 골다공증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볼 거고요. 결국에는 바른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바른 자세 교육과 도수 치료를 통하여서 계속 교육을 할 것입니다. 나는 뭐 어차피 촌에 가야 되니까 배도 배야 되고 뭐 어질러 놔놓고 일 내려와신 게 집에서는 뭐 마누라도 이어 살고 내 혼자 올라가 있는데 그리 놔놓고 와신 게 지금 애가 터지죠. 나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김승 아버님은 3개월 전 협착증 수술을 받은 환자인데요. 수술하기 전에는 통증으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너무나 건강해 보입니다. 자다가 침대에서 딱 일어났는데 발을 이렇게 바닥에 딱 디딜라니까 발에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침대에서 그냥 앞으로 그대로 넘어져 버렸어요. 일어나니까 발에 없던 힘이 또 갑작스레 생겨져서 또 딛고 일어서기가 가능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 낙동강변을 좀 걷는다고 직원들하고 같이 걷는데 한 100보 정도 걷다가 거기서 또 쓰러졌어요. 이런 것이 이제 한 보름 동안 계속 진행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의자에 조금 앉았다가 일어난다든지 목이 이렇게 빠진 것처럼 쭉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목을 뒤로 제끼면 굉장히 아팠어요, 뒤에가. 목에 대한 걸 이제 운동력 이제 부족인 줄 알고 운동만 열심히 한 거예요. 아, 회장님 예, 잘 예, 지내셨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요즘 좀 어떠십니까? 팔하고 예, 예. 다리에는 힘은 많이 생겼어요. 많이 생기셨고. 많이 생겼는데 예, 새끼손가락 얘기하고 여기가 약간 아직도 좀 짜릿짜릿하거든요. 예. 시간이 좀 걸릴 건데 목에서 멀어서 회복되는 것도 시간 걸릴 건데 차츰차츰 좋아지실 겁니다. 예. 요게 실제 정상 신경이고 요게 이제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이제 물 쿠션이라 보면 됩니다. 물 쿠션인데 지금 보시면 수술 전에 이제 이게 엄청나게 이렇게 좁아져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신경이 시들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 팔, 다리 힘이 빠지고 걸음걸이가 좀 잘 안 되고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던 신경이 이렇게 많이 펴진 겁니다. 하고 신경 나가는 구멍도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다 펴져 있습니다. 5번, 6번이 제일 심했고 그 6번, 7번 같은 경우는 왼쪽에 신경 나가는 구멍이 또 많이 막혀 있었거든요. 요놈 때문이고 여기도 이렇게 이제 신경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목에 제일 안 좋은 5번, 6번하고 6번, 7번 두 부위를 내시경으로 뒤쪽에 이제 근육이랑 관절 이런 걸 다 보존해서 해결했습니다. 허리도 병이 있으셨거든요. 2번, 3번 많이 달아있고 뭐 3번, 4번, 4번, 5번도 다 달아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2번, 3번을 신경을 이렇게 이제 튀어놨습니다. 내시경으로 우리가 해결했기 때문에 하루에 다 수술을 할 수 있었고 회장님 관리 잘 하시고 운동도 잘 하시고 해가지고 비교적 빨리 회복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내 생명을 살려줬으니까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감사합니다. 없네요. 예. 김승 환자분 같은 경우는 평소에 상하지 방사통이 동반이 되었던 환자입니다. 동반이 되었지만 일반적인 보존적인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보셨던 환자인데 내원하기 몇 달 전부터 상하지에 힘이 빠지고 계속 넘어지는 증상으로 내원을 하였습니다. 경추 사진부터 먼저 보면은 경추 5번, 6번에 심한 협착증과 신경이 변성된 척수병증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상하지에 힘이 빠지셨던 것 같고 이 병변에 대해서 경추 감압술을 내시경으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요추 같은 경우도 협착증이 심했기 때문에 같이 시행을 하였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도 하시고
일을 계속 하셔야 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경추와 요추 수술을 하루에 한 번에 진행을 하였습니다. 경추 수술 이후에 많이 좁아져 있던 5번, 6번의 신경이 많이 감압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랫마디 6번, 7번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신경이 나가는 추간공이 많이 좁아져 있는 추간공 협착증이 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시경으로 감압을 해서 방사통이 많이 호전됐던 케이스입니다. 경추 수술을 하고 동시에 요추 수술을 같이 시행을 하였고 요추 2번, 3번에 이렇게 협착증이 많이 심해서 내시경으로 감압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감압술 이후에 요추 신경이 감압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2번, 3번이 많이 좁아져 있었는데 수술 이후에 2번, 3번 신경이 많이 풀려서 안에 있는 신경근들이 보이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추간공 협착증은 밀려나온 디스크와 불필요하게 자라난 뼈 조직, 두꺼워진 인대 등에 의해 추간공이 좁아지면서 눌려있는 신경가지에 염증이 생겨 한쪽 다리에 통증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협착증과 추간공 협착증의 차이를 설명을 드리면은 요추 같은 경우는 이래 중간에 있는 중심신경이 있고 각각 신경 나가는 구멍으로 다리로 가는 신경이 이렇게 각 마디마다 빠지게 됩니다. 이 중간에 있는 신경이 눌리면은 일반적인 요추 협착증이고 신경 나가는 곳에 디스크나 협착증으로 신경이 눌리면은 추간공 협착증입니다. 양방향 내시경 척추 수술은 척추에 2개의 구멍을 뚫어서 한쪽에는 기구가 들어가고 한쪽에는 렌즈가 들어가서 자유로운 움직임하에 척추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으로는 일반적인 척추 유압술을 이렇게 근육을 절개하고 들어가서 수술을 하게 되지만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근육과 인대를 보존하면서 수술하기 때문에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일반적인 현미경 수술에 비해서 확대된 시야에서 깨끗한 시야에서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고 합병증 적게 수술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적응증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시경 수술에 비해서 많은 적응증과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상처가 적고 수혈도 하지 않아도 되며 합병증이 적습니다. 그래서 고령이라든지 동반단 질환이 있으신 환자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좀 이상하게 생각한 게 수술 끝내고 수술대에서 방광위원장이 내려와서 서라 그런단 말이에요. 부축도 안 해주고 서라 한다.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서면 되느냐 하고 한 2번 물었어요. 서시도 됩니다 라고 하니까 탁 섰는데 네 발로 걸어서 내가 병동에 내 방에 가서 들어누웠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좀 신기한 거예요. 목을 이제 조금씩 움직여봐도 괜찮고 허리 운동을 해도 괜찮고 열심히 운동하고 또 열심히 살고 그것이 더 좋은 일이었어요. 고통 없이 그렇게 이제 이만큼 회복됐다는 거는 하늘이 도와준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척추 수술을 하였다고 해서 척추 질환의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저희가 충치 치료를 하면은 정기적인 검진을 해야 되고 스케일링을 해야 되듯이 척추 수술 역시 하고 나서 자세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야지만 재발이 안 되고 건강한 척추를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 허리를 잘 펴시고 운동도 적당한 운동을 하시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꾸준하게 관리를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척추 질환은 노년기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수술을 결정할 때는 나이의 많고 적음보다는 기저질환이나 운동 능력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하니까요. 치료 시기를 놓치지 말고 상태에 맞는 적절한 치료로 건강한 미래 맞이하는 건 어떨까요?